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반짝이는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저는 본인의 매력을 이해하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기는 쉬워도 스스로의 매력, 장점을 찾는 것은 참 어려운데요. 매력을 매력답게 키워가고 그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대인관계에서도 또 연인관계에서도 더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타로 카드를 통해 여러분의 매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매력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또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 조언들을 읽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매력을 생각하시면서 신중하게 카드를 뽑아주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하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양 고르신 분들, 여러분께서 뽑으신 카드를 보면 여러분의 매력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아마 하양분들은 여러분의 매력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또 대표적인 여러분의 매력은 겸손함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상에 어떤 정해진 체계라든지 어떤 규칙이나 문화, 여기에 대해서 적응하려는 마음가짐, 그게 또 겸손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겸손함이 무기로 사용된다면 하양분들에게 정말 평생에 도움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하양분들은 좀 일도 빠르게 배우실 수 있고 새로운 조직이나 문화에 적응하는 능력도 좋으시기 때문에 아마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랑 두루두루 잘 지내실 거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또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강점으로 작용하는 모습이거든요. 또 여러분은 뭔가 굳이 경쟁을 자초한다든지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내가 1등을 해야겠어 라든지 모두 다 내 발밑에 놓겠어. 좀 이런 마음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라도 좀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이 속하신 조직이나 또 가족이나 친구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히 좀 중간을 연결해주고
사람들 사이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가슴속에 숨겨진 진짜 목표라든지 여러분의 소망, 바람 이런 거는 잘 표현하지 않고 계실 수 있거든요. 이제 오늘 카드들은 이제 여러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하양분들의 매력을 말해주는 키워드 카드를 보시면 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수달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제 이 기도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걸 두고 자기보다 더 거대한 힘한테 원하고 또 바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소통하는 그런 수단이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생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게 자신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자신감이 세상에서 너무 과해진다면 약간 오만함이 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다 원하는 대로 하려는 사람,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오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 다하겠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 이제 이런 겸손한 행동의 과정이다. 이게 기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나는 약간 우주의 먼지와 같다. 이렇게 인정하는 겸손함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기도라는 것은 어떤 우주라든지 뭔가 절대자, 큰 존재에 대한 신뢰가 있고 소통을 한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나를 바라보는 거대한 힘이 있다는 걸 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도덕적이고 또 끊임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아를 객관화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는 나보다 더 큰 힘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겸손함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정직해야 된다. 좀 이런 도덕성의 관념도 읽어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양분들 특성에 나왔다는 거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있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여러분이 겸손하시고 또 그 겸손함의 아래의 가치를 살펴보면 정직한 헌신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그런 부분이 외부에 다 보여진다라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이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세상이 여러분을 봤을 때 하양분들은 이렇게 원칙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그런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러면서 겸손한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인간을 뛰어넘는 힘, 우주적인 힘, 절대적인 힘 이게 있다는 거를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모두 평등하다. 이런 평등의식도 보여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양분들은 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할 수 있고 또 대화할 때 상대방을 지극히 배려하실 수 있고 좀 이런 마음도 강하신 것 같아요. 하양분들이 지금 당장은 봉사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본능적으로 하양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넘치게 되면 그걸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지시거든요. 재능 기부를 하신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것도 여러분 마음 한켠에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동물을 임시로 보호한 다음에 입양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약자에 대한 생각, 또 동물에 대한 안타까움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이런 따뜻한 사랑의 모습, 그게 이제 여러분 매력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런 면들이 극대화된다면 누가 정말로 도움을 요청하는지 혹은 누가 가짜로 도움을 요청하는지 내가 누구를 진짜 도와야 되는지 이런 분별력 같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지기 때문에 하양분들은 아마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의지하게 될 거고 이런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조언을 구하려고 할 거고 또 아마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너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사회를 이끌어야 돼. 약간 이런 얘기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양분들 같은 분들이 나중에 리더가 되신다면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따뜻할 거고 또 다정할 거고 서로 마음으로 연결될 거고 좀 이런 모습도 보여지고요.
또 다음에 들어온 수달 카드를 보시면 이 수달은 자기 자체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람, 또 행복을 만끽하는 동물이거든요. 수달이 즐기는 행복은 또 혼자 있을 때 만끽하는 행복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주변 사람들, 좋은 사람들 그렇게 같이 있을 때 더 미소가 커지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양분들은 아마 주변에서도 나는 하양이랑 같이 있으면 정말 행복해.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수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한다기보다는 수달 카드는 좀 소수의 사람들, 몇몇 사람들과 좀 소소한 행복을 나누고 일상을 나누고 식사를 하고 좀 이런 매력들이 사람들에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수달은 후각이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거든요. 또 민첩성이 뛰어나요. 이제 그래서 포식자한테 거의 공격을 당하지 않거든요. 약하고 귀여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생존율이 높아요. 후각을 발휘해서 주변 상황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공격이 들어와도 재빠르게 아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야생에서 생존율이 높거든요. 이제 아마 주변에서 하양분들을 보면 상황 판단도 빠르고 센스가 있고 직관력이 있고 상대방의 감정도 순식간에 읽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또 공기의 흐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고요. 아마 그래서 주변에서는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하양한테는 정말 진실을 숨길 수 없어. 약간 이런 생각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또 오늘 하양분들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6장의 카드를 보시면 위에 메이저 전차 카드가 떴고 또 마지막에 칼의 여왕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이 외면적인 이미지 3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좀 신념이 뚜렷하신 부분, 겉으로 주장을 안 하셔도 그렇지 외부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의 열정을 다 눈치채고 있을 것이고요. 하양분들은 속에 뜨거운 신념을 품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이런 점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더 여러분을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도 있겠죠.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나 또 동료들, 아마 여러분을 은연중에 따르게 될 것이고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하양분을 단독으로 만나서 이제 1대1로 만나서 조언을 구한다든지 이제 이런 모습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셨을 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나랑 좀 꽤 오래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은연중에 많이 기대고 있다라고도 보이거든요. 여러분한테 자기 의사결정을 좀 의지하는 면이 강해요. 이제 이런 부분은 아마 하양분들한테 어떤 고민을 털어놓게 될 수 있고 또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정말 자기 일처럼 들어주시거든요. 상대방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딱 냉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 내면을 보시면 컵의 왕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고요. 여러 생각들이 있지만 그걸 종합해서 통찰력 있게 결정을 내리고 이런 모습, 잔잔한 호수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 역시 매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로맨틱한 관계라면 정말 여러분을 꽤 금방 배우자로서의 관계까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하양분들을 점점 가까이 알게 되는 사람은 여러분이 정말 모든 사람한테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긴 하지만 또 동시에 어느 정도 딱 도덕적인 규범, 한계점, 뭔가 선 이게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의 신뢰감을 더 높인다라고 보이거든요. 하양분들을 오래 지켜보면 아마 여러분이 마냥 호구는 아니라는 건 알 거예요. 또 신중한 성향에 완벽주의적인 행동력 이것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 사람들 안에서도 관계를 생각하고 내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렇게 인과관계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운데 완제 10번까지 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사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많을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걸 완벽하게 해내려는 모습이 있거든요. 육체적인 소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내면의 정서적인 휴식이 이제 갈증 상황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주변에서는 여러분을 보면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도 여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워낙 희생적이면서도 또 완벽주의적인 면도 있으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막 쉬어라 이렇게 말을 해도 좀 쉬실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오늘 카드들을 둘러보면 하양분들은 이렇게 겸손한 성품이라든지 또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는 것,
또 섬세하게 대응하는 성숙한 인품, 또 완벽주의적인 성향, 이런 부분이 여러분의 매력과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누구든지 여러분이랑 가까워지면 이렇게 습자지가 물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매력에 빠져들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다라는 생각, 또 여러분의 말투를 은연중에 따라하게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에 물들게 될 것이다 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결정적으로 여러분은 함께 있을 때 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물들여주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에 빠지기가 어렵지, 알기만 하면 누구라도 여러분이랑은 평생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심판 카드 그리고 뒤에 러버스 카드가 들어온 걸 보면 여러분은 아마 소수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헌신하실 것이고, 또 가족적이고 친밀감이 아주 단단한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당연히 상대방에게도 전달될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과 가까워지는 소수의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단단하게 가져가게 될 거예요. 또 오늘 하양분들에게 들어온 조언 카드를 보시면 마지막에 풍요라는 키워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카드에 자세히 보시면 나는 한계가 없는 존재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아마 하양분들은 서서히 이제 여러분한테 어떤 커다란 임무가 주어질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운명에서 좀 결정적인 순간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나중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내가 그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졌어. 난 레벨이 달라졌어. 그 이후로 나는 풍요로워졌어 라고 회상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도 그 운을 잡기 위한 마음의 준비하셔야겠죠. 하양분들에게는 약간 준비된 사람한테 행운이 온다라는 명언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제 위에 들어온 라피스 라줄리 카드도 보시면 이제 당신에게 커다란 변화, 또 축복이 담긴 변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신이 당신의 한 걸음 한 걸음 다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까지 준비해 오셨던 시간들, 아마 세상에 겸손함을 드러내셨던 부분들, 사람들을 섬기는 신뢰의 부분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셨던 부분들, 이제 이런 시간들이 바닥에 굉장히 단단하게 다져져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조만간 여러분의 빛이 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될 것이고 이제 풍요가 온다라고 하거든요. 또 이 라피스 라줄리 카드랑 칼의 여왕이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조만간 어떤 리더가 되면서 자기 사람들한테 더 많이 영향력을 주고 또 러버스 카드의 사랑처럼 사랑으로 연결되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심판 카드처럼 명예가 높여지는 그런 장면도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시점이 왔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지금부터 하양분들은 조금 더 청렴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이제 여러분의 평판을 쌓아가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물론 지금도 이미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히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을 대비하면서 일단 지금 나는 나의 길을 뚝심 있게 가겠다. 내가 뚝심 있게 쌓아가는 것을 기반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런 마음을 유지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이 뚝심을 유지하는 가운데 운의 흐름이 변화로 들어올 때 여러분은 분명히 그걸 여러분 유리한 쪽으로 잡아가실 수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인연의 운, 또 명예의 운까지 함께 올 것 같아요. 네, 그럼 하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노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노랑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매력을 읽어봤는데요. 오늘 노랑분들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의 좀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창의성이나 창조력이 강하신 분들, 이제 그러면서도 좀 꼼꼼함도 갖추고 계신 센스 있는 분들 오늘 노랑 많이 고르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여러분께서도 보시면서도 눈치채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카드를 보시면 좀 속도도 빠르고 그러면서도 단호한 기운들도 느낄 수 있거든요. 마음 먹은 거에 있어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 과감한 결단력,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노랑분들의 대표적인 매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 과감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눈에 띌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데 만약에 빠르기만 하고 실수가 많다든지 혹은 실속이 없다든지 이제 그렇다면 빠른 게 꼭 장점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안에 분명히 단단한 중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빠르면서도 꼼꼼하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점들이 노랑분들의 장점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멀티태스킹 능력도 좀 뛰어나실 거고 여러 사건이 동시에 몰려왔을 때 그냥 막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원칙을 만들어갈 수 있는 통찰력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의 장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 것 같다. 너무 나를 좀 추켜 세워주는 것 같다. 나는 그 정도 능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을 보면 분명히 노랑분들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계세요. 또 그리고 그 장점이 혹시 아직 눈에 띄지 않아서이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노랑분들의 매력을 말해주는 키워드 카드를 보시면 크리에이터 카드 그리고 나비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크리에이터 카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들로 모여져 있어요. 이 여러 색은 이 모였을 때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고 또 창의적인 색을 보여주고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색, 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색, 그것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또 이 카드를 보시면 손이 등장했고 손에 붓이 있는데 이 손이 없다면 다양한 색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노랑분의 손끝에서는 엄청난 것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매력 중에는 손에서 무언가가 창조적인 게 나온다. 여러분의 손이 바로 창조의 힘이다. 이제 이런 부분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손을 보면서 노랑분 손에서 도대체 뭐가 나올까 너무 궁금해서 눈을 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실 때 여러분을 멀리서 넋놓고 바라보는 사람 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좀 눈을 떼지 못할 거고 여러분의 결과물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을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속도들은 당연히 느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집중해서 했고 나는 빨리 끝냈는데 왜 나머지 사람들은 저렇게 느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뜩이나 여러분이 속도도 빠르신데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다 보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속도를 좀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다. 또 속도를 따라간다고 해도 그 완성도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또 이 크리에이터가 말해주는 색의 조합은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리지널, 독창성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아이디어가 통통 튀고 멋지다. 대체할 수 없는 아이디어다. 이렇게도 생각할 거예요. 특히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그냥 무에서 유로 나오는 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혁신 방안을 내놔라 이렇게 지시가 나온다면 당연히 그 회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감나라 대추나라 막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외부의 시선이 던지는 혁신 방안은 그 안에 있는 조직에 대한 통찰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하는 조언은 사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이고 그냥 잔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알고 있는 사람, 이 조직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 혁신안을 내놓는다면 그건 차원이 다르겠죠. 이 여러분의 통찰력은 바로 이런 식으로 축적된 경험에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과 차원이 다르다라고 읽어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창조는 수많은 세월 동안 세상을 이해한 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마 외부 사람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 크리에이터의 창조성은 다양한 색깔을 내보내는 것도 있지만 이 다양한 색깔에 대해서 학습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이럴 때 노랑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보다 노랑분 얘기는 좀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여러분은 내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감히 의견을 내겠어요. 약간 이렇게 물러서게 되는 점도 보이는데요.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있어요. 또 아래 들어온 나비 카드도 보시면 그렇지만 이제 그럴 때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랑분들의 입과 손을 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나비는 변화의 시기를 말해주기 때문에 누에고치 안에서 계속 주저했던 마음, 멈춰 있었던 마음, 이제 당신에게는 나비가 되는 변화가 옵니다. 움직임이 다가옵니다. 이런 부분도 읽어볼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두 카드를 읽어보면 노랑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손을 움직이셔야 되는 때가 왔고 또 당당하게 표현해야 되고 내면을 드러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의 매력이 세상에 보여질 때가 다가오고 이제 그것이 적절한 시기다. 이제 그만큼 쌓아온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계속 주저함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런 갈등 또 모순을 해결해 갈 수 있을지 이 6장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 6장 보시면 밑줄에는 여러분의 외면적인 매력, 사람들의 시선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특히 가운데 완즈의 여왕을 딱 심어놓고 양쪽에는 완즈 8번 또 동전 1번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이렇게 들어온 조합을 고려해 봤을 때 여러분은 좀 저돌적이고 확실히 창의적인 결단력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근데 그런 결단이 그냥 막 즉흥적으로 내리꽂는 게 아니라 완즈 여왕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고 여러분만의 자신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여러분이 발휘하는 자신감은 근거가 있는 마땅한 자신감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노랑분한테는 정말 믿고 맡겨도 돼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여러분의 내면에는 또 가장 먼저 동전 8번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어지는 일을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약간 미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으시거든요. 분명히 성실하게 어떤 주어진 일에 임하는 면이 있어요. 또 특히 동전 8번은 사람들이 나한테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겠어 라고 순간적으로 여러분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으세요.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그냥 일 처리가 빠르다라고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 이제 일을 어떤 순서에 맞춰서 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 내에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아예 갖추는 것. 이건 직관력도 필요하고 또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센스도 필요하고 이걸 다 파악한다고 해서 그게 완성도가 제 시간에 되는 거에는 그걸로만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솜씨가 있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까지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카드의 모습을 연상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디자인 업계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떤 디자인이 의뢰가 왔을 때 그걸 빨리 파악하고 완성을 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그냥 센스, 또 직관력, 목표의식, 성실함 이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그 안에서 예술적인 완성도까지 이루는 거는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돼요. 디자인에서는 타고난 재능이 솜씨, 손으로 하는 스킬 이런 것도 있겠지만 타고나게 감각적인 색깔에 대한 인식,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통찰력 이런 것도 있어야겠죠. 여러분은 이렇게 크리에이터 카드까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마케팅적인 능력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을 그냥 완성하는 게 아니라 좀 주인의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일처럼 아주 물씬 빠져들게 되고 그러면서 예술적인 차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에서 일을 시킬 때는 너무 좋고 맡기기 안심이고 이렇지만 여러분 속마음에서는 내가 이러다가 다 소진되는 거 아닐까?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정말 이 회사에 뼈를 묻을 정도인가?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고민이 되실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동전 2번의 고민이라든지
칼 10번에서 보여주시는 끝맺음과 시작, 변화, 이동,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의 고민으로 남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고민들을 사회생활에 연결해 본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능력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저러다가 노랑분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도 할 거예요. 또 이 부분을 인간관계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은 사실 정 떼는 걸 좀 어려워하실 수 있거든요. 연인이 생긴다고 하든지 뭔가 덕질을 한다든지 여러분은 정서적으로 한번 확 올인이 되면 그걸 끝을 맺기가 어렵고 그 끝 이후에는 약간 소진되는 것 같이 정말 탈탈 털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실 수 있어요. 연인이랑 헤어지면 그 이후에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나는 근데 대신 남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노랑분들 경우에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몰입도 굉장히 잘하실 수 있거든요. 그 어떤 한 시리즈가 끝나면 그 배우를 계속 따라간다든지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계속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좀 덕질에도 쉽게 빠지실 수 있어요. 어떤 세계관을 창조하는 거에 능하고 또 그 세계관에 빠져드는 것도 쉽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부러라도 인간관계에서는 좀 정을 주지 않으려는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내가 거기에 너무 쉽게 마음을 뺏기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약간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면 여러분의 멘탈을 생각했을 때는 이동을 하지 않는 것도 좋겠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속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을 보면 계속 한 자리에 정체되면 답답한 마음도 들 것이고 또 여러분은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 한 자리에 정체되기엔 너무 아쉽다. 당신은 성장의 잠재력이 있다. 변화를 그냥 눈 딱 감고 시도해라. 그래야 잠재력이 사용된다. 좀 이런 의미도 읽어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노란분들은 예를 들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약간 이런 속담처럼 여러분은 이제 두려움을 떨쳐내셔야 되고 조만간 어떤 하나의 작업이 끝이 나게 되고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가는 변화의 기점을 만나실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물론 그걸 앞두고 좀 두려운 마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조언 카드를 보시면 이 마지막에 변화 카드까지 떴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움직임이 없이는 어떤 것도 성장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진화할 수 없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 좀 이렇게도 적혀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큰 매력에도 이미 진화를 의미하는 나비 카드, 또 창의적인 크리에이터 이렇게 분명히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만간 어떤 변화가 다가올 거고 그걸 아주 숨결처럼 받아들이셔야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라고 인식하는 시점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매력은 변화를 통해서 진화하는 데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레벨을 올려가는 것처럼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변화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의 매력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몇몇 노란분들 마음에는 이 동전 8번의 성실성, 또 칼 10번의 새로운 언덕, 내가 이곳에서 성실하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데 갈 거냐 지금 양쪽 길을 두고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가운데 동전 2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는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충분히 힘들어. 도전하면 어떤 기회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 좀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조언 카드로 스모키 쿼츠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당신의 내면에는 또 당신의 주변에는 지금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노랑분들은 다분히 좀 창의적인 에너지가 강하시거든요. 이 창의적인 에너지는 새로운 깨어남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창의적인데 변화가 없을 수 없겠죠. 물론 변화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힘든 시간, 또 적응의 기간도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경험을 얻을 수 없고 또 그 경험 자체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시간으로도 살 수가 없고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사실도 오늘 노란분들은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운명적으로 여러분은 조만간 작게는 스타일의 변화라든지 일정의 변화라든지 크게는 전공이나 직장의 변화, 또 지역의 변화, 인연의 변화, 또 직무의 변화, 업무의 변화, 좀 이런 부분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은 변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매력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이 변화의 기운이 왔을 때
나는 그냥 지금 상태, 지금 인연, 거기에 만족해 라고 생각하시면서 변화를 거부하지 마시고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분명히 새로운 나비 효과가 생길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분명히 창조성, 변화에 대한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제거하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창의적인 도전,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로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강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빨강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둘러보면서 여러분의 매력을 물씬 읽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빨간 분들은 정말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외부에 보여지는 여러분은 좀 밝은 에너지가 가장 크게 보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좀 에너지가 고갈되는 시점도 있고 그 에너지가 고갈돼서 생길 수밖에 없는 마음속의 갈등, 이런 부분도 오늘 카드에서 보여져요. 또 빨간 분들의 카드를 보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장점을 충분히 보고 있는데 막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매력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외면에 보여지는 이미지는 주파수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 딱 여러분만의 색깔이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메이저 카드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면에는 너무 단점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장점이 없어. 나는 매력이 없어. 어쩌면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실제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좀 많이 받지 못하셨기 때문이다 라고도 보여지고요. 혹은 특정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인물, 그 인물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는 기억들을 남겨주었다. 좀 이것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오늘 빨강분들의 매력 키워드 뽑아본 카드를 보시면 까마귀 카드 그리고 도마뱀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먼저 까마귀는 서양에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가장 마법의 능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근데 그걸 함부로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입이 무거운 동물이거든요. 만약에 사람들한테 막 미래를 얘기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 한다든지 주목받고 싶어 하는 약간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까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거, 그거 그렇게 의미 없고 덧없다. 이걸 알고 있는 동물이에요. 미래를 알고 그냥 묵묵히 다가오는 파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은 다가오는 운명의 힘을 믿고 있다라는 것도 읽어볼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을 보면서 빨간 분들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순수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지혜가 있는 것 같다. 저 웃음 뒤에는 뭔가 인생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 말하지 않고 있고 또 입에는 그냥 미소가 보여지지만 사실 눈은 굉장히 슬퍼 보인다. 좀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다분히 주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빨강을 보호해주고 싶다, 감싸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에 꽤 많이 등장할 거예요. 이제 이런 흐름을 생각해보면 아마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랑 사람들이랑 있을 때의 모습도 좀 다르실 수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는 좀 외향적이고 막 사람들이랑 대화가 끊어지지 않아요. 밝고 명랑한 모습이 있는데 막상 혼자 있거나 혹은 딱 연인이랑 있을 때, 두 사람이랑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이 또 전혀 다른 이미지 보여주실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유니폼을 입었을 때,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을 때 그때는 굉장히 다른 이미지 보여주고 계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빨강은 좀 의외야, 새로운 모습이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차분한데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밝고 명랑하다든지 약간 이렇게 여러분은 좀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런 모습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갈 거고, 또 결정적으로 빨간 분들은 그 부분이 좀 로맨틱한 상황에서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호감을 품게 되는 사람은 내가 빨강을 봤을 때 마냥 밝은 것 같았다. 근데 정말 깊은 호수 같은 매력이 있다.
나도 모르게 푹 빠지게 되었다. 약간 이런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또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는 비밀스러운 매력도 있는 거죠. 빨간 분들은 사실 뭔가 의상이라든지 외적인 이미지, 외모, 여기서도 은근한 매력을 보여주고 계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좀 대놓고 노출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이 까마귀는 약간 도도한 면이 있어요.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노출해야겠어? 나는 그럴 필요 없어. 약간 이렇게 우아함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랑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정체성이 확실하거든요. 너랑 나는 남사친이야. 너랑 나는 여사친 관계야. 약간 이렇게 관계를 딱 정하면 그 다음에는 그 관계 안에서 굉장히 편하게 대하세요. 그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시거든요.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냥 동료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지금은 동료로 친구로 편한데 왠지 이 선을 넘으면 어떨까? 이 선을 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빨강 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데에 더 강하시거든요. 내가 지금 빨강이랑은 동료로 지내는데 이 선을 넘어서 연인으로 발전되면 어떨까? 왠지 좀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파고들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생겨요. 마냥 외향적인 것 같고 나한테 밝은 모습만 보여주고 사회생활 할 때 되게 명랑한데 막상 이 빨강이 나랑 혼자 있거나 나랑 둘이 있을 때 어떨까? 뭔가 숨겨진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아보고 싶다. 이런 욕구를 불러일으키거든요. 또 아래 들어온 도마뱀을 보시면 더 여러분이 좀 비밀스러운 매력을 볼 수 있어요. 이 도마뱀은 원래 좀 식스센스, 이제 육감이 뛰어나고 센스가 있거든요. 시각이 매우 뛰어나고요. 후각이 매우 뛰어나요. 그래서 좀 멀리 있는 현상, 저 앞에 내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도마뱀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까마귀의 지혜랑 또 같이 연결돼 있기도 해요. 사실 우리는 도마뱀을 봤을 때 잘 능력을 모르지만 도마뱀은 또 굉장히 예술적인 특징도 있거든요. 또 그리고 폭발적인 스피드와 순발력이 있어요. 순식간에 딱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영적인 능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마뱀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계도 맺어나갈 수 있고 또 미래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또 사회를 만들어 간다든지 조직을 만든다든지 여러분은 좀 첫 번째 주자로서의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가정을 하나 만들어내고 꾸려낸다든지 이렇게 예술적으로 하나를 만들어내는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는 프론티어, 이 주자의 특징이 있다. 1등이다. 약간 이런 키워드도 있어요. 이 두 카드는 모두 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동시에 이 두 카드 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는 않아요. 또 주변 사람들을 약간 세워주는 헌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이 위아래 두 카드에 다 동물이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이 좀 본능적인 능력, 타고난 감각, 인간이 볼 수 없는 부분까지 보는 능력,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 생태계의 구성,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없는 것, 나는 인간으로서 보지 못하는 것을 빨강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또 우리가 동물에 대해 완벽히 알 수 없듯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뭔가 숨겨져 있는 여러분의 세계관, 매력, 그게 나랑 합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강렬한 끌림도 가지게 될 거예요. 또 빨강분들의 매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6장 보시면 외면과 내면이 굉장히 극적으로 드러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극적인 대비를 생각해 보면 아마 외부 사람들은 여러분의 매력을 충분히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신감이 좀 부족하시다든지 혹은 스스로의 능력을 계속 묻어두고 계시고 가리고 있고 낮게 평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인식하는 여러분 모습은 다 메이저 카드라서 에너지가 굉장히 강렬해요. 또 거기다가 데빌 카드랑 스타 카드가 조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외모라든지 외적인 면, 외적인 분위기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은둔자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또 감히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의 내면을 보여주는 카드에서는 이 휴식, 고립을 말해주는 칼 4번, 또 동전 7번은 기다림과 인내의 카드고요. 칼 3번은 이 자존심의 상처예요.
이런 조합을 뽑으셨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지금 주변에서는 여러분을 동경하고 바라보고 칭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계시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외면하고 아래에 숨겨놓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과거의 대인관계나 과거 연인관계에서 상처가 있을 수 있겠죠. 베프라고 생각했던 사람, 단짝,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이랑 갈등을 겪었다든지 혹은 연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씨앗처럼 남겨져 있어서 결국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인생은 혼자야. 약간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고 마음의 벽을 두껍게 쌓아놓고 계신 걸 수도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랑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여러분은 딱 어느 순간 한계를 만들어 놓고 이 이상은 내가 마음을 주면 안 돼. 이걸 넘으면, 이 선을 넘으면 나는 또 상처받을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아마 이런 거는 또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노하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마음은 일리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그 선을 넘고 싶어 하거든요. 나랑 빨강이랑 단둘이 있으면 어떨까? 단짝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 여러분은 자꾸 그걸 거리감을 두는 거죠. 아니야, 우리는 그 정도로 갈 수 없어. 이렇게 계속 벽을 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들어온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의 지혜를 바라보고 있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 또 여러분의 향기 이제 이런 걸 자꾸 떠올리는 사람이 존재하는 흐름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지나치게 거리를 두신다든지 의도적으로 호감을 숨기고 피한다든지 또 외적인 부분에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계실 수 있어요. 약간 여러분은 눈매가 매력인데 그걸 일부러 안경으로 가리고 있는 약간 그런 이미지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을 로맨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안경 너머에 뭐가 있다. 안경으로 가린 것 같아도 나는 다 볼 수 있어. 가린 듯한 게 그게 더 매력적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면서라도 여러분의 안경을 벗기고 싶어하고 자세히 보고 싶고 단둘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싶은데 막상 여러분이 은둔자다 보니까 진짜 다가오지 못하고 멈춰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빨간 분들은 여러분의 분위기나 특히 외적인 모습 여기서도 세계관이 있고 여러분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있고 좀 그게 매력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이는데요. 물론 여러분이 그걸 숨기려는 모습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매력점이 분명히 있고요. 또 오늘 조언 카드를 보시면 아주라이트 카드 들어왔는데요. 당신의 심장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치유돼야 한다. 이제 치유될 시간이 왔다. 이 치료적인 케어,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제 이 카드가 들어왔다 보니까 조만간 빨간 분들한테는 치료의 계기가 온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치료의 계기라는 거는 아마 빨간 분들의 에너지, 주파수, 여기에 딱 맞는 인연이 이제 새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의 매력을 두고 뽑은 카드들에서 이미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호감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강렬한 시선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실현되는 과정, 그래서 사람으로서 과거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들어온다고 보이고요. 그게 또 치료의 과정이겠죠. 또 마지막 카드 보시면 평화 카드, 나는 사랑의 존재이다.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보낸다. 이제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평화라는 거는 혼자 만든다기보다는 또 다른 사람이랑 함께 만들어가는 조화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빨간 분들한테는 조만간 여러분의 매력을 인정하는 사람, 또 여러분의 매력을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해서 가까이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다가오고 그분이랑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인연이 맺어지는 그런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빨간 분들한테 오늘 카드들이 계속 당신은 내면에서는 스스로의 매력을 부정하고 있다. 또 당신의 매력을 믿지 못한다.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다. 외부에서는 분명히 보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분명히 당신의 반전 매력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흥미롭게 바라보는 특정한 사람도 있는데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힐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막상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또 뒷걸음질 치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마음에서는 내가 한 번 상처를 이미 받았는데 또 상처받으면 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싫어할 것 같아. 나는 앞으로 인간관계를 다시는 맺을 수 없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가실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카드들은 빨간 분들한테 이제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치유할 날이 오고 있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사람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매력을 아마 지금부터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여러분이 숨겨놓고 있는 은근한 매력, 여기에 대해서 탐험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빨간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초록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록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의 매력을 충분히 읽어볼 수 있는데요. 초록 분들은 좀 사회적으로 큰 명예를 갖게 된다든지, 혹은 금전적인 영향력이라든지, 리더십,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지는 방향이고, 이제 그쪽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미래형의 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그 정도 상황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초록분들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이 좀 엄청난 씨앗을 갖고 있고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또 아직은 완전히 발휘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신다고 해도 아마 여러분은 지금부터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발전은 그냥 계단식의 발전이 아니라 어떤 블랙홀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발전이거든요. 이 잠재력은 또 여러분보다도 외부 사람들이 이미 매력으로 짚을 만큼 세상이 잘 알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초록분들의 카드를 읽어보면 나는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만큼 사교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난 좀 외로운 면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외로움은 약간 고고한 학처럼 보여지고 백조처럼 다가오거든요. 또 초록분들은 좀 허황된 얘기, 비현실적인 얘기, 여기에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가, 약간 이런 힘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잘 되는 건 소용없고 지금 열심히 해야 돼. 굉장히 정직한 면도 읽어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이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더 매력을 찾고 있는데 막상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계실 수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서는 여러분이 누구보다 따뜻한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지만 때로는 따끔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부분이 사실 여러분의 매력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부분을 발판 삼아서 여러분이 결국 리더십도 가지게 되고 부와 명예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초록분들의 매력을 말해주는 키워드 카드 보시면 씨앗 카드 그리고 뱀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씨앗이라는 거는 초록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계셨을 아주 다양한 차원의 매력이다 라고 읽어볼 수 있어요. 씨앗은 땅에 심었을 때 뿌리를 내리고 또 나무가 되고 또 나무에서 열매가 되면 열매 안에 다시 씨앗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앗이라는 건 끝이 없다. 또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개가 씨앗이 되기 때문에 더 풍성해지고 풍부해지고 또 하나의 세계, 생태계를 만든다. 이런 점을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이 씨앗 카드가 초록분들의 매력 키워드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력은 또 때때로 다른 부분, 계절마다 다른 부분, 씨앗일 때의 매력, 나무일 때의 매력, 다시 열매가 될 때의 매력, 그게 다 다르다. 시간이 따라서 매력이 달라지는 다층적인 부분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10대에는 여러분의 10대에 다운 매력, 20대에는 20대 다운 매력, 약간 이런 부분이 여러분의 매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일에는 다 각자의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지금 시기에 맞는 매력은 초록분이 온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이 씨앗의 뜻이라는 거는 세대를 이어간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다분히 좀 로맨틱한 부분도 말해주는데요. 또 이 씨앗 카드 안에는 진주가 그려져 있어요. 초록분들을 보면서 사랑의 감정을 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은 여러분이랑 하루 이틀 만나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세대를 걸쳐서 오랜 시간 함께 있고 싶어 하는 특징이 있다. 함께 진주를 만들어내고 싶다. 이런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록분들 경우에는 여러 명으로부터 동시에 추파를 받아서 의미 없는 썸을 막 타신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소수의 사람들과 진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시고요. 그런 인연 안에서 때에 맞는 사랑을 만들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록분들의 첫사랑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는 그 시절에 초록과 함께해서 정말 그 시절 자체가 아름다웠어. 이렇게 추억할 정도로 여러분은 좀 첫사랑의 풋풋함을 그 사람에게 남기실 것이고, 또 상대방에게 깊은 추억과 인상을 남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배우자가 되는 사람, 그럼 배우자가 봤을 때는 나는 초록이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때에 다가와 주었고, 나한테 정말 소중한 진주 같은 사람이야. 초록이 없으면 나의 가정생활은 무너져 내릴 거야. 나의 생활 자체가 아무 가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다.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소중한 사람으로 남고 누군가한테 대체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남는다는 건 그 자체로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초록분들은 연인관계에서는 진중하게 한 사람이랑 좀 오래 이어가는 그런 사랑에 대해 생각하실 것이고, 또 친구 관계에서는 여러 사람들이랑 얕은 관계를 짧게 유지하시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이랑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좀 이런 면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다분히 또 여러분의 연인이나 친구는 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겠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한테 가장 먼저 털어놓고 싶을 거고, 기쁜 일이 있어도 정말 초록은 내일처럼 대해주는 것 같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씨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진지한 사랑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또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초록분은 자기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야.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자기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도 초록분의 울타리에 들어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하게 될 거거든요. 또 초록분한테 들어온 뱀 카드를 보시면 뱀이 이렇게 자기 꼬리를 물고 있어요. 뱀이 언제 자기 꼬리를 물고 있냐면 이 꼬리를 물어서 당기면 허물이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허물을 벗을 때는 자기가 자기 꼬리를 물어요. 뱀이 허물을 벗는다는 건 또 한 차원 성장한다 이런 시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피부를 갖게 된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다. 새로운 가면, 새로운 페르소나를 갖는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 약간 강하게 몰아붙이는 면도 있어요. 또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욕구도 강한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부정의하거나 부도덕한 일, 그런 걸 그냥 관례적으로 그냥 늘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하고, 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그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내가 나의 꼬리를 물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정의감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의 세계를 완성한다. 굉장히 올곧고 그걸 누가 말리겠냐 이런 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이 뱀 카드는 원래 카리스마 있는 사람,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력 중에 핵심인 부분이 바로 내면에서 나오는 정의로움, 또 성장에 대한 욕구, 당당한 모습 이런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초록분들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카드들 6장 뽑아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컵의 왕카드 그리고 칼의 왕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컵은 감정적인 편안함, 완만한 속도 이런 걸 말해주고요. 칼은 그런데 의사소통, 바람을 가르는 속도감, 날카로운 논리력 이런 걸 말해주기 때문에 두 카드가 다 왕이 떴다는 거는 초록분들의 정서는 안정되어 있다. 또 그러면서 타인의 감정도 완만하게 읽어준다. 논리적인 판단은 냉철하게 한다.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아마 초록분들은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면 초록은 약간 솔로몬처럼 아주 공평하게 판단해주는 사람이야. 의사결정을 내리기 힘들 때 현명하게 딱 결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약간 이런 이미지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내면에는 이미 황제가 메이저로 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특유의 멋이나 여러분만의 여유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세상 유행에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주관이 뚜렷하시기 때문에 아마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서서히 물들 수 있는 모습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여러분의 패션을 좀 은연중에 따라하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여러분의 말투를 비슷하게 한다든지 여러분을 선배처럼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막상 울타리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나 그 울타리 안에 들여놔주지는 않아요. 이 가운데 데스카드가 떴기 때문에 정말 아무나 마음에 넣어두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 데스카드는 또 한번 넣었다가 빼는 게 쉽지 않아요. 정을 붙이는 것보다 여러분은 정 떼는 걸 훨씬 더 어려워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나의 중심이 완전히 있어야 되고 내 울타리가 단단해야 되고 여기서 너무 변화가 있으면 나에게는 죽음과 같이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또 오히려 그런 부분은 주변에서 봤을 때 저 공고한 성 안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만들 거예요.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 내가 그 울타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근데 이런 흐름을 생각해보면 아마 초록분들 주변에는 여러분의 눈치 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고고한 학이나 백조 같은 초록분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고 싶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도 있겠죠. 또 초록분들의 카드를 보시면 가운데 칼 1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칼 1번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결단을 내리면 꽉 잡는 사람이에요. 또 아래의 완즈 3번은 야망을 말해주고 또 내 야망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봤을 때 초록분은 좀 강단이 있고요. 때에 맞게 딱딱 성장하는 야망을 현실로 이뤄가는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오래도록 지켜본 사람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이미 읽어볼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보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들은 나를 관찰하고 나한테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막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내 인생은 그냥 좀 외로운가 봐. 나는 근데 너무 거친 땅을 개척하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씨앗은 분명히 땅에 심겨질 것이고 그게 피어나게 될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의 개척 정신은 세상에 이제 보여질 것이다. 그게 이미 매력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오늘 조언 카드도 보시면 골드 카드가 떴어요. 이 크리스탈 카드에는 정말 많은 보석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중에서 이 금 카드는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가장 귀한 원석이거든요. 이제 금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대대로 돈으로 사용될 정도로 모두가 선호하는 보석이에요. 만약에 다이아몬드처럼 지나치게 희귀하다든지 혹은 특정 지역에서만 나온다면 그걸 세상 사람들이 다 통화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돈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소수의 보석이면 그걸 장식용품으로만 쓰고 보관만 해야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금은 금의 시세라는 게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지폐 대신 쓰이기도 하고 투자 수단으로도 쓰이잖아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의 가치는 모든 사람한테 통할 정도로 매력이 강하다. 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이 금카드에 보시면 신의 개입, 신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깊이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싶을 만큼 또 심지어 신까지도 여러분한테 투자하고 싶어 한다. 신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답을 하는 것이 투자의 과정이다. 그 정도로 기적을 보낸다. 좀 이런 문구도 보시면 초록분들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 바라신 것 이게 이제 금이 채굴되는 것처럼 온 세상에 금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서서히 드러날 것이고 씨앗이 열매를 맺는 과정처럼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기도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씨앗을 심는 거는 또 투자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기도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까지는 잠재력이 땅 안에 있었고 발휘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때가 오고 있고 부와 명예가 오고 있고 대운의 시기가 온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타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영혼의 재능이 있습니다. 타고난 힘과 재능이 있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특히 초록분들은 좀 남다른 여러분만의 멋이 있고요. 좀 매력도 있고 특히 카리스마가 있으시고 여러분만의 세계관이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보여져요. 그 부분이 또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람, 여러분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흐름도 읽어볼 수 있었는데요. 또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개척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싶다라는 흐름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초록분들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누구도 이루지 못한 거, 그걸 만들어내실 정도의 힘도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보이고요. 또 신도 여러분의 그 길을 응원하고 또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란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란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서 매력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랑 특히 잘 어우러지시는 분들, 또 세상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늘 파랑 뽑으신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이 여러분의 매력과 장점으로 발휘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을 이미 감싸고 있는 아우라처럼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아우라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고 자꾸 여러분이랑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는 흐름도 읽어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랑 한번 교류를 맺으면 계속 그걸 이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도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오늘 카드들을 보면 그런 에너지의 교류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정서적인 고갈, 갈증으로 이어지는 방향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이 내면에는 여러분의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계획, 목표 이런 게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 때문에 자꾸 양보하시려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파란 분들은 오히려 여러분의 매력들을 보시면서 나는 이게 충분히 있다.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대신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것을 굽히지 않는 부분.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갈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파란 분들의 매력을 말해주는 키워드 카드에 힐러 카드 그리고 문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힐러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치유자, 치료해주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료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 힐러는 이미 자신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한 경험을 기반으로 타인에 대한 엄청난 공감 능력이 있어요. 상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료하는 치료자랑 상처를 입었고 그걸 이미 스스로 치유한 치료자. 이건 완전 차원이 다르겠죠. 또 오늘 이 카드에서 힐러라는 뜻은 이제 단지 상처를 입었다가 지금 멀쩡해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스스로 자아를 깨고 나올 정도로 상처를 조금 더 내면 그 상처가 아물어지기 위해서 새로운 살이 나오고 그러면서 더 성장하게 되고 경험이 누적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 스스로 희생을 하더라도 그걸 통해 성장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카드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파란 분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그냥 피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직면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서 길을 개척하는 그런 면이 있는 분이거든요. 또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줄 수 있는 분? 이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정말 모범적이다 이런 생각할 거고 그게 매력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힐러 카드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모두가 피하는 일,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일, 모두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일, 버겁다고 생각하는 일, 이제 그것도 여러분은 물러서지 않는다.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요. 누구도 하기 싫은 일, 이제 이런 거는 그만큼 약간 손해가 있다든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하는 건데, 여러분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수한다. 여러분의 희생적인 면모를 읽어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희생적인 면모는 단지 내가 어떤 걸 손해보겠다가 아니라 그 손해를 각오하고도 더 큰 뜻을 이룬다. 여러분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도 읽어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힘든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눈치 보이니까 내가 할 거야, 이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걸 했을 때 궁극적으로 나한테도 어떤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고통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면서 진주를 얻어내는 이 모습,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판단하거든요. 여러분을 보면서 너는 그 힘든 일을 일부러 한 거지. 그 열매를 생각하면서 일부러 노린 거 아니야? 그 안에 진주가 있는 거 다 알고 도전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신데렐라가 이제 12시가 돼서 집으로 막 와야 돼요. 근데 그때 구두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집에 오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왕자가 그 구두의 주인을 찾으려고 전국을 막 헤매죠. 이제 그래서 결국 신데렐라랑 왕자가 딱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신데렐라의 계모나 또 배다른 언니들, 이 신데렐라를 공격할 수 있어요. 너 일부러 이제 왕자 유혹하려고 구두 벗고 온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시샘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그냥 정말 성심성의껏 하셨고 정성을 다했고 힘든 일이라고 해도 누군가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 먹고 마무리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야, 너는 꼭 주목받으려고 그러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질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도 여러분은 그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또 여러분의 진짜 사람도 있다. 수많은 무의미한 사람들은 어차피 필요 없다. 그것도 알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이 다음에 들어온 문어 카드는 이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 8개의 다리가 있기 때문에 이 8개의 다리의 범위 안에서 굉장히 단단한 세계를 만드는 이 자신만의 바운더리, 영역을 말해주거든요. 또 이 8개의 다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 또 여러분은 각 인간관계, 각 상황마다 여러분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도 해요. 내가 친구로서 어떤 사람인가, 연인으로서, 학생으로서, 회사원으로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다양한 사회적인 자아를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은 멀티플한 능력도 갖고 계시다고 보이고요. 또 그 각각의 일을 다 하나씩 완벽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딱 여러분만의 세계, 여러분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개가 합쳐진 믹스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게 매력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파랑은 어떻게 저 많은 일을 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지? 어떻게 저걸 다 순식간에 기억하지? 센스가 엄청나다라고만 바라볼 거고요. 근데 아마 이런 걸 생각해보면 파랑분들이 리더가 되셨을 때는 강압적으로 어떤 계획을 딱 밀고 나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 변화까지 순식간에 캐치할 수 있는 사람, 또 아랫사람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딱 알아채고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이제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다 정말 파란불 밑에서 일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날 개인적으로 아껴준다. 이렇게 여러분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파랑분들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 이 문어의 다리를 생각해보면 결국 주인은 하나거든요. 이제 이래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각자의 점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파랑분이 있는 거랑 없는 건 너무 달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물론 8개의 다리를 다 움직이려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을 힐링을 하려다 보면 여러분이 느끼시는 압박감이라든지 부담감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또 파란분들의 매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6장 카드를 읽어보면 이 메이저 카드가 내면의 정의 카드, 또 외면엔 교황이 떴는데요. 이 외면의 교황이 떴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한다.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교환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사람들이 중요한 선택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한테 고해성사하듯이 얘기를 털어놓고 싶어하고, 또 그러면서 조언을 얻고 싶어하고, 또 교황 앞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교황은 여러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른다. 그런 정서적인, 정신적인 리더십을 의미하고요. 이제 앞에는 동전의 시종이랑 컵의 기사가 왔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는 겸손하게 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 앞에만 가면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또 큰 매력이라고 보여요. 사람들 중에서는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많을 수 있어도 그 상황을 듣고 나서도 솔직하게 상대방한테 공감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누군가랑 대화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 완전히 이입을 하면서도 나의 일처럼 대하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이 연결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같이 일하면 정말 든든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러분은 윗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파랑분한테 일을 맡기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랫사람들까지도 연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조직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것 같거든요. 또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 내면에 메이저 정의 카드가 들어왔고, 이 정의를 중심으로 평화와 안정을 말해주는 동전 10번,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이랑 미래를 약속한다, 컵 3번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자기 욕망은 희생하고 다분히 좀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제 오늘 카드들의 분위기를 보면 파란 분들은 좀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은 여러분을 많이 의지할 거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 읽어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한테 부드러운 미소로 대하고, 또 그러면서 친절함도 유지하는 여유로운 성품을 가졌는데 내면에는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매력이 되고 동시에 여러분의 가치가 되고 여러분의 존재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파란 분들은 지금 현재 순간에도 굉장히 충실하시고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그러면서 꼼꼼하게 성실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사람들을 보살피고 여러분이 속한 조직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들이 다 약간 희생적인 면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완벽주의로 막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아까 신데렐라 모습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일부러 모함하려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마저도 내가 교황이니까 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힐러라고 생각하고 좀 더 품어야 된다 이렇게 패턴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분명히 적도 동지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근데 그러면서 내면에는 스스로 굉장히 날카롭게 판단하는 면이 있으시거든요. 스스로 절제해야 돼. 스스로 갈고 닦아야 돼.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품으니까 이제 여러분 주변에는 계속 사람들이 몰려와요. 또 여러분의 지혜를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한테 자꾸 투정 부리고 싶어하고, 여러분한테 의지하고 싶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나는 아직 갈 길이 멀어. 이렇게 스스로 자꾸 채찍질 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조언 카드도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 스스로 거칠게 대하시고 스스로를 낮춰서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까지 겪으신 일이 참 많으신 파란 분들, 이제 치유해야 되고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 스스로 부드럽게 대하라라는 카드도 들어왔는데요. 아마 파란 분들은 외부에 좀 에너지를 많이 주고 계신 상황에 계실 거예요. 책임감이 뚜렷하시고 주변 상황을 또 빠르게 판단하고 맞춰주려는 성향도 좀 강하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주변 상황에 물 흐르듯이 이렇게 적응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의 목표, 의지, 여러분의 생각, 이런 거를 지금부터는 조금 강하게 드러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들어온 카드도 보시면 나는 나의 내면의 소리를 믿는다. 나의 내면의 목소리는 언제나 나를 올바르게 이끌어준다. 이제 신뢰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믿으셔야 된다고 해요. 나는 나를 믿는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믿는데 왜 나는 나한테 신뢰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파란 분들은 이제 우리 세상에는 꼭 필요한 신뢰의 아이콘이다라고도 보여져요. 여러분이 보내고 계신 따뜻한 눈빛, 사람들의 힘이 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이 냉철하게 판단하는 눈빛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조언이 된다고 보이는데요. 이제 그만큼 능력도 많으신 분들인데 여러분의 매력을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으시면서 내면의 목소리도 꼭 믿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파란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